일본인 출신의 하치무라 루이가 리그 최고 명문인 레이커스에 입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하치무라는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뜨거운 관심 속에 레이커스의 일원이 된 하치무라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하치무라 루이는 1998년 2월 8일 일본의 도야마현 도야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키코라는 일본인이며 아버지는 자카리 자빌이라는 이름의 베냉인입니다. 또한 하치무라는 남동생 1명과 2명의 여동생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입니다. 하치무라는 어려서부터 운동의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그가 처음으로 접했던 운동은 농구가 아닌 야구였습니다. 어린 시절 동경했던 선수는 다름 아닌 스즈키 이치로였는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3,000안타, 500도루, 골든글러브 10회 수상의 업적을 쌓은 이치로는 무려 47살까지 현역 생활을 이어갔던 여러 의미에서 전설적인 선수였죠. 사실 하치무라의 이름인 루이도 야구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루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루, 영어로 하면 베이스에 해당하는 일본어입니다. 야구광이었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하치무라. 어린 시절 그가 야구에 푹 빠졌던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치무라의 유년기 변화의 계기는 중학교 때 찾아왔습니다. 야구에 푹 빠져 초등학생 시절을 보낸 하치무라가 농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이 중학생 시절이었는데요. 농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농구부에 있던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농구부에 입단하게 됐고 농구부 감독 또한 하치무라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하치무라가 이후 농구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넌 미래에 NBA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죠. 하치무라는 이후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메이세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대회에서 3년 연속 팀을 우승시킵니다. 초특급 유망주의 등장에 일본 농구계 역시 설렘 가득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운도 따랐습니다. 일본 농구의 미래로 자리잡은 하치무라는 2015년 조던 브랜드 클래식에 일본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하치무라의 재능을 눈여겨본 스카우트에게 발탁됐고 결국 곤자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죠. NBA의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인 존 스타턴의 모교로도 유명한 곤자가 대학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농구 명문입니다. 지난 2022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 지명을 받은 챗 홈그랜이 곤자가 출신이고 여기에 브랜드 클락, 잭 콜린스, 켈리 올리닉, 도만타스 사보니스 등의 현역 선수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여준석 선수가 곤자가 대학에 들어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했던 하치무라는 2016년 11월이 되어서야 NCAA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그렇게 하치무라는 NCAA 디비전 1에서 활약한 5번째 일본인 선수가 됐는데요. 다만 그의 데뷔전 포함 루키 시즌 성적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2년차 시즌이 되자 조금씩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으며 1년을 더 대학에서 보내기로 했던 3학년 시즌에는 37경기 모두 스타팅으로 나섰고 평균 30.2분을 뛰었으며 19.7점, 6.5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야투율은 59.1%, 거기다 첫 2년 동안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던 3점 슛을 무려 41.7%의 성공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랭킹 1위였던 듀크대와의 경기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치무라는 20.7 리바운드 5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듀크대에는 현재 뉴욕에서 뛰고 있는 RJ 베럿이 버티고 있었는데 하치무라는 이러한 베럿을 상대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면서 NBA 드래프트 시장에서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NBA 드래프트. 물론 이날 드래프트의 주인공은 자이언 윌리엄슨이었습니다. 듀크대 출신의 자이언은 드래프트 이전부터 포스트 르브론으로 불리며 미디어와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쥔 뉴올리언스가 그를 지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죠. 이후 자모렌트, RJ 베럿 등이 NBA 팀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9순위 지명권을 쥐고 있던 워싱턴의 순서, 단상에 오른 아담 실버 총재의 입에서 하치무라의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래프트 제도가 현재 방식으로 개편된 이후 일본인 최초의 NBA 로터리 픽 지명자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단상에 오른 하치무라는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뜻깊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시 하치무라는 무려 카와이 레너드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ESPN의 1011럽 씨와 제일런 로즈 등은 하치무라의 신체 조건, 또 플레이 스타일 등에 주목하며 레너드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이죠. 데뷔 시즌을 앞두고 열린 서머리그에서부터 하치무라는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3경기에서 평균 19.3점, 7.0 리바운드, 1.7 블락슛의 기록을 남겼고 이 같은 활약을 인정받아 잭슨 헤이즈, 크리스 푸세이, 로니 워커 4세, 앰퍼니 사이먼스와 함께 서머리그 세컨드 팀에 선정됐습니다. NBA에서는 어땠을까요? 하치무라의 데뷔 시즌 워싱턴은 강팀으로 분류하기 힘든 팀이었습니다. 거기다 팀의 포워드 뎁스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어떻게 보면 하치무라에게는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NBA 정규 시즌 데뷔전은 2019년 10월 24일 열렸고 상대는 댈러스였습니다. 비록 팀은 100대 108로 패했지만 하치무라는 첫 경기부터 선발 기회를 잡았고
24분 51초를 뛰며 14점 11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하치무라의 활약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데뷔 후 8경기 만에 100득점을 돌파했는데 이는 워싱턴 소속 신인으로는 2010년 존월 이후 가장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월이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으며 데뷔한 신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충분히 미래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성과였죠. 시즌 중반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기도 했지만 2월 초 다시 코트로 돌아와 무사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데뷔 시즌 성적은 평균 13.5점, 6.1리바운드, 48경기에 출전했으며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뛰었습니다. 결국 하치무라는 올 루키 세컨드 팀에 뽑히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브래들리 빌, 러셀 웨스트브룩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하치무라의 스탯은 전년도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슈팅 정확도가 한층 좋아졌습니다. 더불어 워싱턴이 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며 하치무라 역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을 수 있었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에게 1승 4패로 탈락하긴 했지만 하치무라에게는 이 또한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됐다는 사실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어진 세 번째 시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하치무라는 일본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예선에서 3전 전패하며 탈락했죠. 하치무라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혼혈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대표팀 유니폼을 자랑스러워했던 하치무라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조국 팬들의 비난에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NBA 개막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린 뒤 다시 복귀한 시점은 시즌 중반이었던 1월 초였습니다. 코트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선발 출전 기회와 출전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 시즌에도 약점으로 지적받던 3점슛 성공률을 44.7%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워싱턴에서 네 번째 시즌은 어땠을까요? 하치무라는 30경기를 뛰었지만 모두 벤치 출전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카일 쿠즈마로 이어지는 강력한 주전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치무라와 워싱턴 모두 이별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1월 23일, 워싱턴은 하치무라의 트레이드 소식을 발표합니다. 데뷔 이후 첫 이적을 경험하게 된 하치무라. 그가 새롭게 향한 팀은 바로 레이커스였습니다. 리그 최고의 명문으로 이적한 하치무라에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하치무라는 레이커스에 입단한 최초의 일본인 선수가 됐으며 순회, 이젠넨 이후 아시아 선수로는 세 번째로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이즈를 갖춘 포워드 자원이 부족했던 레이커스는 하치무라를 영입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레이커스를 이끌고 있는 다비넴 감독 역시 하치무라의 영입에 대해 매우 기대된다라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8번을 달았던 하치무라는 레이커스에서는 28번을 등번호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2번은 지아나, 8번은 코비를 위한 번호였죠. 또한 본인 생일이 2월 8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하치무라에게는 의미가 있는 번호였습니다. 하치무라는 지난 1월 25일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21분 31초를 뛴 하치무라는 12점, 6리바운드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레이커스 역시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승리하며 하치무라 영입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경기 표본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가 하치무라와 이번 여름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커스의 영입은 하치무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유타, 미네소타와 함께 삼각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침내 웨스트브룩과 작별을 구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 말릭 비즐리, 제러드 벤더빌트에 이어 모 반바까지 영입하며 후반기 대반전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르브론과 데이비스라는 코어만을 남긴 채 주요 로테이션 자원들을 대거 갈아엎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변화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하치무라 영입은 레이커스의 부족한 사이즈를 채워줄 수 있고 디안젤로 러셀과 말릭 비즐리의 합류는 레이커스의 또 다른 문제였던 외곽슛 약점을 해결해줄 수 있을 카드로 꼽힙니다. 이들은 트레이드 이전 시즌 총 3점 슛 성공 개수에서 리그 15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자원들이었습니다. 수비력과 허슬, 운동 능력 등이 장점인 벤더빌트 역시 숨은 알짜 영입입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 레이커스는 상대 포워드 스코어러 선수들에 붙일 수 있는 핵심 수비 자원을 얻게 됐으니까요. 레이커스 후반기 성패 열쇠는 하치무라를 포함한 이들 이적생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르브론이 부상으로 이탈한 현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하치무라가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인지 남은 시즌 그들의 동행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빌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